감사합니다. 저 열기가 여기 딱 떨어져요. 여기 올라서자마자 후끈한데 수익 잘 나가고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매매하고 계세요? 네. 그 거짓말 믿어도 돼요? 하루에 몇 번 사고 파세요? 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한 번도 못한다. 못하는 날이 많다. 며칠 되셨어요? 20일 정도? 한 2주, 3주 이렇게.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아니 저점에서 다 걸어놓고 아직 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러면 현물 하세요? 아니, 현물은 그러실 수 있어요. 현물은 조급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자, 하루 한 번은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나는 하루 5번 이상 하고 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나는 숫자를 세보지 않아서 10대 번은 넘어가는 것 같다. 10번 이상 하신다. 그러면 이제 5번 이상, 하루에 5번 이상 매매를,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승률이 안 난다. 난 승률이 잘 안 나온다. 그런데 했는데 승률이 하나, 둘, 세 분, 네 분. 자, 승률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잡는 걸 잘못 잡았을까요? 파는 걸 잘못 팔았을까요? 파는 아니면 둘 다 난리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주는 신호대로 사고 파는 거를 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연습 부족으로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얼마에 사세요 하고 돌아섰는데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익절하고 나올 때쯤 지금은 잡아도 돼요?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다 지금 여기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각자 차 몰고 어디까지 오세요 했는데 우리는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뭐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야? 그러니까 아직 시동 걸고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시동 거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려야 돼요? 아니면 운전을 다시 가르쳐 드려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기 싫으시죠? 네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래소 사용법이 문제더라고. 항상 보니까 그 거래소 사용법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핸드폰 사용법이에요. 핸드폰 사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래소 사용법은 더 힘들고, 차트 보고 가격 찾아내는 거는 잘 하신다니까. 차트 열어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올라가네 이거는 아세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어찌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헤매시니까. 그러니까 영학년, 이게 교재가 나오고 영학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것대로 따라 해보시라고. 자, 교재 사신 분, 아니, 자꾸 질문하면 저 새끼 무슨 질문을 손을 들었다 놨다. 없으신 분, 교재 없으신 분, 다 있어요. 저분은 이제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교재대로 따라 해보신 분, 그러면 봐봐요. 교재는 장식용이라니까. 샀는데 안 쓰시잖아. 막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자료를 만들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PPT 자료 같은 거 딱 만들면 막 달라 그래. 자료 막 달라 그래요. 주면 써요?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는 든든함 때문에 달라. 부적이요. 그게 부적? 우리 5층에서 처음 할 때 선주가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만들어갖고 이만한 쪼가리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막 했었어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 단 한 분도 없어. 활용을 안 하신다고. 자료가 있으면 막 달라고는 아우성들을 치는데 주문 뭐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가끔 보면 녹화하시는 분들 있어. 저희는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본대. 다시 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네 내가.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저희 팀에 한 분이 계세요. 첫날부터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카메라를 갖고 와서 이렇게 취재용 카메라예요. 그게 그분이 기자시거든. 취재용 카메라로 딱 녹화를 하면서 노란색 노트에다가 빼곡히 제가 던지는 말 한마디도 안 다 쓴.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꽤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걸 가서 다시 보시기는 하세요? 아니. 아니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리뷰할 분량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스케줄도 바쁜데다가 그렇게 녹화하고 노트하고 그거를 가서 그러니까 다시 보시냐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 본대요. 근데 그럼 왜 녹화하세요? 그냥 한대. 습관적으로. 노트는 왜 쓰세요? 습관적으로 쓰신대요. 물론 노트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쓰고 녹화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씹어 먹어버리겠다. 더 이상 집에 가서 공부 안 여기서 끝내겠다고 하면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난 노트가 있으니까 녹화하고 있으니까 딴짓 해도 돼 하면서 핸드폰으로 딴 거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시간에 꼭 국어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없어요? 있어요. 근데 꼭 국어 시간 되면 걔는 또 수학 공부한다? 그러지 마시고 할 때 집중하시자고. 할 때. 보통 보면 의장님 강의하고 계시는데 핸드폰 열어놓고 혹은 노트북 열어놓고 이렇게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 의장님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매매할 거면 그냥 집에 가서 가기가 뻘쭘하다면 PC방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시는데 혼자 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교재가 있어요. 교재로 해보신 다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재가 있는데 그냥 막 질문하잖아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수업 여기 강의할 때 강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질문도 수준이 높아져요. 본인 실력이 커지는 거죠. 책으로 해보시고 안 되면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요. 답변 듣기도 전에 그거요? 이렇게 하는 순간 깨우친다는 게 스스로 또.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길을. 물론 어렵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지난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얘기를 해. 알아요. 익숙한 방식이 있다는 거를. 하지만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전거 어떻게 배웠는지를 기억을 떠올리시라니까요. 자전거 예전에 어떻게 배웠어요? 뒤에서 누가 잡아줬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혼자 배웠지. 그냥 자전거만 빌려갖고 나 타볼게 하고 가서 무릎 팍 깨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깎이고 하면서 배웠지. 근데 왜 이거는 교재까지 있는데도 그대로 안 하시냐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대답 잘한다 할게요 그러는 거 안 해. 자, 제가 오늘 잔소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알려는 드릴 거예요. 알려는 드리는데 본인 걸로 만드는 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죠? 네. 그거는 동의하시죠? 네. 자, 한옥 대표가 느닷없이 이렇게 하래요 저보고. 5월 달에 수목금 기초과정을 반복해서 4주 동안 말주변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그런데 저보고 그걸 다 하라니 화한장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있는데 있대요. 다 있어요. 머리만 없어요. 자, 머리 털만 그 머리는 있어 머리 털만 없어. 어떻게? 차트 안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설명해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일단 거래소 그러니까 현물 선물 개념도 알아야 되고 거래소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카톡 사용법을 손주한테 배웠어요? 손주한테 배우신 분? 없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야,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하는 거 못 하시는 분? 자, 그러면 핸드폰 화면 캡처하는 거 못 하시는 분? 캡처해서 보내는 거 못 하시는 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거 배워서 하시냐고. 어깨너머로 한번 쓱 들었는데 야, 얘가 이렇게 하네? 나도 해볼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지셨죠?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왜 겁나냐면 요게 들어가 있어. 요게. 그래갖고 누르면 그 돈이 어디로 잘못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그거 몇 푼 안 되잖아요. 10만 원밖에. 근데 그 10만 원을 어떻게 못해갖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청산 안 당해보신 분. 지금까지 청산 한 번 안 당해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여러분들은 부자되기 틀렸어. 아니 농담 아니에요. 청산의 그 쫄깃한 맛을 고스톱 칠 때 아니 고스톱이 아니고 섰다 할 때 이렇게 쪼이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맞아. 카드 치다 보면 카드페이 이렇게 까고 그 쫄깃함 그게 청산될 때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90 하다가 확 없어져. 그걸 보고 있잖아. 여기에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껴.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낀다니 심장이 콩닥콩닥 벌컥. 내가 숨 쉬고 있구나를 느끼신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성장하시는 거예요. 성장통을 겪으신다고. 네, 물론 지금은 청산당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보완이 되고 있어요.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는 이제 청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EX 안에서 청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청산 당하면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왜? 아니 선이 쭉 그어져 있어. 그 선에 닿으면 무조건 팔으라고 선이 나온다고. 그런데 청산 당한다? 그거는 EX를 왜 했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EX가 알려주는 차트대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신호대로 하겠다고 해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운전하겠다고 해서 내비 켜고 가시는 거 아니야? 근데 가다 보면 꼭 그렇지. 경로를 이탈했어요. 그걸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우리 막둥이가요. 차 타고 가면 조수석에 앉아서 태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비가 과속하면 이렇게 껌뻑거리잖아요. 이 조수석에서 속도 줄여. 저는 맨날 카메라 있는 데서 이거 깜빡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운전할 때 차가 밀려 있을 때 말고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구독하셨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아까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손절 익절을 못 잡는다고 하는 건 익절 못 하시는 분 있죠. 나 익절 잘 안 돼 하시는 분 없어요? 나 이거 익절 잘 돼요? 네. 근데 여기 왜 익절 잘 되면 손절은 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신호대로 하면 익절 나와. 근데 그때 익절 안 했으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버티다가 청산당하는 거예요. 신호대로 하면 수익 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배울 게 없는데? 제가 알려드릴 게 없는. 해봐요. 해봐요. 그래요. 뭐 깔끔. 자, 기초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뭘 하냐면 코인 트레이딩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코인은 기반이 뭐냐? 블록체인이에요. 이렇게 온 거예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구상문인 표현을 빌리면 블록체인, 코인이 곧 블록체인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할 정도. 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 아는 분, 이 블록체인 모르잖아요. 모르지. 블록이 그게 생기 많이. 블록이 체인을 맞아요. 브로크 체인. 자, 거래 정보를 블록 단위로 묶어서 체인으로 연결해놨다. 블록체인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하는 거 좋은데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지금 핸드폰 사용법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눌러서. 네이버에 내년 말고 검색 책을 보셔도 좋아요. 근데 책이 없으면 요새는 정말 좋은 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영상으로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검색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세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검색하신다. 검색도 옛날에는 야후에서 검색했었어요. 네이버. 야후가 구글로 왔고요. 네이버 검색은 뭐냐면 네이버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음이 찌그러졌죠. 그리고 다음은 카카오로 가버렸어요. 서비스가 좀 달라졌는데, 근데 네이버는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국내에 조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글로 만들어진 정보에 조금 더 특화돼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글로 써가지고 하는 글로 발 할 거잖아요. 글로 그거는 구글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글링 아니면 구글의 서비스, 유튜브가 구글 서비스 맞아요? 예. 여기서 검색하시는 검색. 예전에 구글이 유튜브를 초창기에 겁나게 비싼 돈 주고 인수를 할 때 미쳤다 그랬어요. 야,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유튜브를 인수를 해 그랬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그 중에 좀 쓸만한 거 찾아서 보시라고. 그렇게 몇 편, 한 서너 편 정도만 보시면 감을 잡아요. 아, 요게 그런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얘가 알고리즘으로 또 관련된 정보, 관련 영상들을 보여줘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검색하는 실력이 키워진다? 근데 검색하는 실력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뭐야 일로 와서 봐.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검색 실력이 안 커져요. 정말 많은 정보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는데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쓰시고. 자, 어떤 것이 괜찮은 정보인지를 모르고. 맞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얘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걔가 얘기한 것들이 정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좋은 정보를 필터링해서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보시는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세요.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이거는 어디에서 해요? 거래소를 하니까 거래소 사용법이 중요해지겠죠. 네. 거래소 설치 안 돼 있으신 분은 없어요. 다 설치돼 있으시죠? 네. 그럼 거래소 매매법은 거래소 매매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물, 선물이 다르다. 현물과 선물의 매매법이 살짝 다르다. 왜 다르냐? 현물은요, 소유하는 거예요. 실제 물건을 사는 거니까. 현물 거래는 내가 코인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 갑자기. 내 거예요. 어? 그런데 선물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선물은 포지션이라고 한다고. 포지션. 포지션 우리말로는 뭔지 몰라요. 근데 포지션이래요. 자. 이렇게 나뉘어요. 현물은 소유의 개념이니까 사고 파는 거가 맞아요. 사고 파는 게 맞는데 포지션은 사고 판다기보다 베팅하는 거예요. 베팅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게임. 돈을 걸어요. 돈을 걸고 맞추면 돈을 따고 틀리면 돈을 잃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틀리면 돈을 잃어요.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틀리면 돈을 잃어요. 그런데 현물은 맞다 틀리다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현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니까.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있어도 맞다 틀리다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선물은 맞다 틀리다가 있다고. 틀리면 돈을 잃는 거예요. 맞추면 돈을 따는 거고.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마치 똑같이 코인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선물은 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물론 코인 선물 있죠. 선물 중에서는 달러 선물, 코인 선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코인 선물은 약간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물은 그냥 합법적인 도박이에요. 합법적인 도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합법적인 도박 해본 적 없으시죠? 나만 해봤지. 그러니까 경마. 과천 경마장 가보신 분, 거기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놀면 좋아요. 그러면 가끔 보면 미친 사람들 많아. 막건 그 신문 있거든요. 정보집.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그 까만색 막 사인펜 사갖고 막 칠하고 막. 카지노는 가보셨어요? 카지노는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러면 혹시 빠찡코는 해봤어요? 돈 넣고 버튼 눌러가고 하는 거? 네. 예전에는 동네 구멍가게도 있었어요. 그 돈 넣고 하는 빠찡코 기계가. 지금은 싹 없어졌지만 제가 호주머니 있는 동전 다 털리고 그러다가 1,000원짜리 털리고 좀 있다가 10,000원짜리 털리고 나와서 컵라면 먹고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 친구 놈들하고 야 잠깐 나 앉아있다가 버스 기다려. 그때 제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버스로 등교를 할 텐데 버스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앉아갖고 하다가 그날 당구 쳐서 딴 게임비까지 다 털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박이에요. 도박.
맞추는 게임이라고. 중독되지 않는 도박이 그죠. 우린 근데 중독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현물과 선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물만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 롱숏 이렇게 하고 매매를 하다가 이 양반들이 롱숏은 거래창에서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현물에서 샀어. 근데 어디 갔냐? 내 포지션 어디 갔니? 내가 방금 리플을 샀는데 내 포지션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그거 어디 있어요? 샀어. 그럼 어디 있냐고. 네, 찾아봤죠. 내 지갑에 들어와 있잖아요. 현금을 주고 샀으니까 내 지갑에 있는데 없어졌대야.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는 그러면 뭐하고 뭐를 교환하는 거예요? 현금과 코인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하는 가격이 쌀 때 하느냐 비쌀 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났냐 손해를 봤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얘는 도박이니까 숏으로 맞추든 롱으로 맞추든 맞추면 땡큐 틀리면 윽. 근데 그게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100% 마이너스가 되면 강제 청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강제 청산 때문에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안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현물에서 매매를 한다. 현물 매매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뭘 늘려가는 과정일까요? 코인 숫자. 코인이에요? 코인 개수. 코인이에요? 네. 현금은 아니에요? 이건도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금과 코인을 교환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현금이나 코인이 늘어나는 거를 노리고 하는 게 현물 매매죠. 그럼 선물 매매는? 선물 매매는 뭐가 늘어나요? 똑같은 종이 코인 현금과 코인. 현금? 코인. 코인은? 코인도 되죠. 코인도 가능한 게 이거가 가능한 게 코인 선물이에요. 네. 이제 정리가 되세요? 네. 코인 선물 이거는 현금 선물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달러 선물.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거래 불법이에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해외 거래소 이용하려면 달러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달러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내가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거래소에 이렇게 내 지갑이 현물 지갑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지갑 코인 선물 지갑 이렇게 주머니가 다르다. 주머니가 달라요. 주머니가 다르니까 현물 거래를 하려면 여기에 현물 아니면 현금이 있어야지. 맞아요? 네. 달러 선물에는 달러가 곧 현금이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코인 선물은 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정리가 이렇게 카테고리 정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주머니 3개 달린 바지를 입고 있어. 그러면 이쪽 주머니 넣었다가 이쪽 주머니 넣었다가 이쪽 주머니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거 요거를 트랜스퍼라 그런다고. 트랜스포머 영화 죄송해요. 그거 보실 연령대가 아니네. 젊은 친구들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아세요?
트랜스젠더는 알아요? 네. 그게 뭐예요? 성전아. 젠더는 성이에요. 트랜스는 바꾼 거야. 여기에서 트랜스 바꾼 거예요. 뭘? 주머니를 바꾼 거라고. 그게 트랜스퍼, 옮기는 거, 이동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자,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체. 은행에서 이체 해보셨어요? 자, 폰뱅킹을 이제 폰으로 하는 폰뱅킹이라고 하면 되나? 어쨌든 인터넷 뱅킹인데 핸드폰으로 뱅킹하는 거 못 하시는 분 다 잘하잖아. 누구한테 배워서 몇 번 해보니까 잘한 거예요. 그거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거기에 인증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문을 눌러서 인증을 하든 뭘 하든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게. 근데 핸드폰에서 송금하는 거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쉬워. 야 100만 원 보내. 그러면 알았어. 띠띠띠띠 금방 쉿. 야 리플 100개 보내. 이것도 똑같다고. 그런데 안 해봤잖아요. 약간 다른 살짝 다른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려워갖고 나 안 해봤는데 할 줄 안 해봤는데라고 하면 괜찮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는 거야. 모른다가 먼저 나와요 입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하는 순간 배우려고 하는 게 사라져요. 아직 안 해봤어 혹은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체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보내고 받는 거를 이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 이체의 개념이 트랜스퍼 이렇게 쓴다고. 내부 주머니에서 돈을 보내는 거. 내 주머니에서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거. 그게 이체고 그거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 그거는 송금이죠. 송금인데 이게 두 가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죠. 그죠? 네. 요 정리만 좀 하시면 된다고. 입금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여기 이게 거래소니까 거래소에 내 지갑이니까 내 지갑으로 맡긴다. 그래서 디파짓. 자, 출금은 꺼낸다기보다는 보낸다.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내보낸다. 그래서 withdraw 이렇게 이 개념만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그러면 내가 현물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물 가지고 여기에서 사고 팔면 되죠. 현물을 사고 파는 걸 스팟은 스포트라이트 아세요? 스포트라이트가 뭐예요? 여러 개의 빛을 한 군데다 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환해지죠. 한 점에 모여서. 자, 돋보기에서 쭉 끌어올려서 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가 그 까만 종이가 탔던 경험이 있잖아요. 신문지 태우고 했던. 그게 스팟이에요. 스팟. 현물 거래. 선물 거래는 미래라는 뜻의 퓨처스. 이렇게 했어요. 퓨처스의 종류가 달러 선물과 코인 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화면이 어느 화면에 그게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지난번에 분명히 보냈는데 어디서 보냈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협이다 하면 농협의 계좌가 몇 개가 있잖아. 그 몇 개에서 어느 계좌마다 목적이 다를 때 그 계좌에서
이쪽 계좌에서 보내고 저쪽 계좌에서 보내고 하는 그 계좌 선택하는 게 어렵냐고. 쉽잖아요. 왜 쉬워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래소가 사용법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막 어렵게 만들어야 거래소가 유리해요? 아니요.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쉽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거래소는. 그리고 개선해서 더 나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UI,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법, 사용자의 이 편의성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체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정리가 쉬운 게 이런 거라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도무지. 그래서 현물 거래에서는 아까 선물 거래는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그쵸? 그리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 포지션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렇게 따지니까 버튼 개수가 많을 수밖에요. 얘는 단순하죠. 4, 8호 끝. 그러니까 얘는 버튼이 단순해요. 근데 얘는 그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까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레버리지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쓸때 네. 내버려 두는 거요. 내다 버리는 거, 내버리지. 내버리는 아니면 아이솔레이트 모드냐 크로스 모드냐, 이런 개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선물 거래 막 배우려고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현물에서 느긋하게 하시면서 차트 보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 선물로 넘어오면 쉬워져요. 근데 왜 선물부터 가르치냐? 내리는 것도 먹어야 하잖요. 그러니까 선물부터 해야지. 그리고 많이 먹어야 하잖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20은 기본이지. 제가 리딩방이라고 하는, 속칭 픽을 주는 리딩방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덜나 갖고 왔어. 봤더니 그런 리딩방들은 자기네들 레퍼럴로 자기네들이 안내해주는 거래소를 이용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픽을 줘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픽을 주는 대신에 어떤 수익을 가져가요? 레퍼럴을 가져가요. 레퍼럴 많이 빼먹으려면 레버리지 많이 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레버리지 40 쓰면서 매매했다는 거예요. 결국 청산 당했어요. 그럼 누가 돈 벌어요? 거래소 돈 벌고 낙전 찔끔, 수수료 찔끔 받아갖고 지들 배 채우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 그런데 가셔갖고 해봐요. 그러면 레버리지 막 그렇게 쓰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얌전하게 얘기하는 데가 레버리지 20, 10. 레버리지 10 쓰는 데는 굉장히 얌전한데요. 그럼 나가보면. 근데 우리는 얼마 쓰라고 그래요? 2 레버리지 2. 안전하게 하시라고. 도박이지만 위험하지 않게, 합법적인 도박이지만 위험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게 레버리지 낮춰서 자꾸 낮춰. 레버리지 높게 쓰는 이유가 조급함. 빨리 수익을 내서 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조급해질수록 돈을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땡겨지는 게 아니고 더 멀어져. 그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저희 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본인만의 매매 방식, 매매 스타일이 잡힐 때까지가 연습 기간이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수익 나네? 그냥 편안하게 툭툭 이렇게 하니까 수익 나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매매가 쉽네 하는 방식. 가격 자, 시장가, 지정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장가, 지정가 얘기해요. 시장가는 영어로 시장이 뭐예요? 마켓. 지정가는 리미트,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속도 제한, 스피드 리미트 이렇게. 지정가로 매매하라고 말씀은 드려. 정해진 가격에 하세요. 그거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가격 세팅하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장가 매매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장가 매매 익숙해지면 숫자 누르는 거를 아예 안 하니까 수익률이 작아진다고. 그리고 시장가 매매 잘못하면요, 내가 원치 않는 가격에 사요. 왜? 시장가는 현재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시장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된다고, 개념적으로. 현재 가격,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사고 싶어. 시장가 버튼 누르면 현재 가격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4년 전쯤인가, 4년 전, 4년 전, 21년도, 21년도, 그때 이제 20년 말 21년 초 넘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매매를 하는데, 코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코인원에서 매매를 하는데, 거래를 하려고 주문을 딱 넣으니까, 그, 보면 창에 가격 수량이 이렇게 쭉 써 있죠. 그리고 현재가가 중간에 있고, 위쪽이 매도, 아래쪽이 매수. 내가 팔려고 딱 던졌어요. 시장가로. 그랬더니 화면이 보이는 거야, 그게. 요 가격 수량이 싹 사라져요. 화면, 내 눈에 그게 보였어. 싹 사라지더니 제가 던진 그 시장가로 던진 게 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체결이 딱 돼요. 팔렸어. 팔리고 나서 다시 그 매물이 싹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왔다, 내 눈 앞에서 그게 쫙 마치 홍에 갈라졌다가 다시 덮이는 거예요. 쫙 벌어져서 싹. 그 뭐지? 그게 슬리피지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1년 4월 달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찍고 빠질 때였어요. 이거 막 투매 현상이 나올 때. 아, 이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죠. 지금은 그렇게 화면이 느리게 움직이는 거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쫙 살아있다가 다시 쫙 갑자기. 그래서 지정가 매매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익숙해지면 시장가 하실 수 있다고. 빨리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 TPSL 아세요? TP 뭐의 약자인지. 너무 지저분한가? 손실을 스톱하겠다. 스탑 로스. 테이크 프라핏. 프라핏은 이득이란 뜻이에요. 이익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하면 이거를 익절. 여기 절자는 마디절자죠. 이건 손절. 손해를 끊어내겠다. 이익을 멈추겠다. 손절이죠. 이런 정도의 머릿속에 개념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현물 매매에서 시장가든 지정가든 사고 팔고 이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살래 팔래. 있으면 팔 수 있죠. 근데 자기 보유한 코인이 없다. 근데 판다고 난리야. 숏건데 현물에서 숏을 어떻게 걸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공매도라고 하는데, 공매도 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하면 현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현물에서 레버리지 쓰는 거 알려드려요? 현물에서 레버리지 쓰는 거 알려드려요? 방법이 없어요? 있어. 근데 그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현물에서도 레버리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현물 가지고도 마치 코인 선물하는 것처럼 그거 잘못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금방 거덜나. 현물은 손해 봐요 안 봐요? 현물은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가 있지요. 언제 손해가 확정이 돼요? 비싸게. 내가 팔 때야. 팔지 않으면 장부상의 평가 금액만 내려간 거예요. 장부상에서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800원이야. 그러면 200원 손해가 확정된 거예요. 장부상이에요. 장부상이에요. 코인 개수가 줄어든 게 아니니까. 은희 대표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양치기 소년인데 양이 다이어트를 했어. 1,000원짜리 양이 다이어트하고 800원 됐어. 그래도 양 개수는 양의 머릿수는 안 줄어들었다. 근데 팔아버리면 그때 양을 다 잡아먹은 거지 이제. 그래서 현물 매매가 훨씬 안전하다 하는 거고, 현물 매매는 그러면 싸게만 사면 유리하네. 싸게만 사면. 그래서 현물 매매는 바이셀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바이라인에서 사고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 바이라인에서 또 사는 거예요. 빠져요? 그 다음 라인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왜 바이 6만 걸어? 바이 1도 걸고 2도 걸고. 그래서 6단계를 있으니까. 바이 6에만 꼬리 잡기만 걸어 놓으니까 이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번 달에 올까 다음 달에 올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이 1에 잡고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1에 잡고 밀렸어요. 그럼 바이 2에 잡고 밀려? 바이 3에 잡고. 좋잖아요. 아까 1,000원에 샀는데 지금 800원이래. 샀어. 800원에 샀더니 600원이네. 얼마나 좋아. 1,000원에도 샀는데 600원이라니까. 아니에요? 근데 살려고 봤더니 돈이 없네. 그게 문제지. 이미 1,000원에 다 사버렸어. 800원에 살 돈, 600원에 살 돈 남겨놔야지. 그러면 현물 매매는 정말 쉽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3주 차트 보시고 3주 차트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매매했는데 수익이 25%, 30% 나면요. 나빠요, 그게? 손해 날 일 전혀 없는 상태에서 25%, 30% 한 달에 수익이 나. 아니,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그거 못 참는다? 왜냐? 옆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나도 오늘 뭔가 해야 돼요. 제 판단에는요, 느긋하게 현물에서 3주 차트 보고 매매하시면 마케팅할 시간이 남아돌아. 여기저기 소개하고 만나러 다니는 인양반이 그러고 갔지 지금? 그러잖아요, 중현 사장님? 지금 전국을 뛰어다니네. 7렐레 8렐레 그래갖고 막 어저께는 나주에 본가 들렸다가 뭐 광주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시는데, 선물 거래한다고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알람으로 오는데 알람 올 때까지 못 기다려. 막 봐야 돼요. 그래갖고 들어가면 이겨요? 져요. 왜? 내가 이미 조급하잖아요. 도박판이라니까. 도박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실제 도박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커페이스예요. 포커페이스. 내가 조급하고 내가 긴장하는 순간 져요, 게임은. 근데 계속 수익을 내려고 하는 욕심, 그 조급함이 자꾸 망친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쓸데없는 잔소리를 시작해서 잔소리 끝날 것 같은데 내일은 안 그럴게요. 왜냐면 정말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시간만 앞으로 2, 3년만 여기서 보내시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나셨는데 당장 오늘 모든 걸 다 작사를 내려고 애를 쓰시니까. 물론 배우시려고 하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 배웠으면 그걸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 연습 안 하고 자꾸 배우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열흘 전에 배운 거 잊어먹었지. 일주일 전에 배운 거 잊어먹고 오늘 새로운 것만 배우려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제 하게 되면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현물 매매는 훨씬 느긋해요. 근데 선물에서는 추세를 봐야죠. 맞아요? 왜? 롱과 숏 둘 다 잡을 거니까. 그리고 타점 잡아야죠. 타점 잘 잡아야 돼요. 타점은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차트상에서 뭐가 알려줘요? 시그널이 알려줘요. 시그널이 알려줘. 그 시그널 보는 연습만 조금 하시면 돼. 그리고 타점은 요거는 어디서 매매하느냐?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변곡점은 지지 곧 저항. 지지가 곧 저항이에요. 캔들의 위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현재 이 선에서 지지 저항선이라고 할게요. 지지 저항선에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역할이 바뀌는 것 보니 갇힌 가격. 이렇게 해서 요것만 찾아내는 작업을 반복할 건데 눈으로 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하시고 쓰면서 하시라고. 눈으로만 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절대로 실력 안 늘어요. 노트에다 필기하시고 왜 그렇게 오른다고 판단했는지, 오른다고 본 근거가 뭐가 있었는지, L2가 뜨고 고야라인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뭐가 뭐 RSI는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걸 메모를 하시라고. 그 안에는 롱에 대한 신호가 많이 있어요. 숏도 신호가 섞여 있어요. 롱숏 신호가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롱으로 가는 오른다는 신호가 5개, 내린다는 신호가 2개. 아, 오를 확률이 훨씬 높네. 그러면 롱 포지션. 그럼 지금 들어가 좀 이따 들어가. 계산해 보니까 얘는 여기까지 왔다 갈 것 같네. 아니면 안 오고 그냥 날아갈 것 같네. 날아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잡아야죠. 고야라인 고집하고 고야라인에서 꼭 들어가야 돼. 어디 있어? 날아가기 시작하면 안 오는데. 근데 지금 잡을 거야? 불안해?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실력이 되는 거야. 그게 눈으로만은 안 되고 손가락을 쓰고 메모를 하고 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지. 부럽잖아요. 제가 부러운 게 선주예요. 잘하거든. 저보다 수익을 잘 내요. 근데 부럽다고만 하고 있으면 제 실력이 얘 돼요? 야, 선주가 하는 게 부럽다고 하고 아이고 부러워 하고 있으면 제 실력이 선주만큼 되냐고. 해봐야죠.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전거를 아무리 머릿속에서 타 본들 그 되냐고. 꿈속에서는 자전거 잘 타지. 실제로 자전거를 끌고 운동장을 나가서 안장에 앉아서 바퀴를 밟아봐야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왼쪽으로 꺾어야 안 넘어지는구나. 몸에 익히지. 오른쪽으로 넘어지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안 넘어지는구나. 머릿속으로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는 오른쪽으로 꺾어야지. 그럼 획가닥 자빠져. 알았어요. 그만할게. 잔소리 그만할게. 내일 또 오실 거죠? 네. 내일 오시면 자주 올 겁니다. 네. 내일 오시면 오늘 같은 잔소리 그만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왜 자꾸 제가 진도가 안 나가냐면 거래소 사용법에 막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소 사용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차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거 해주면 뭐예요? 거래소에서 못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차트 기초 앞에 도미넌스 차트 열면 처음에 도미넌스 나오죠. 네. 도미넌스 해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코인 리스트에서 나오는 칼럼들 거기에 스코어 차트
보는 거까지 좀 하면 1시간 반 금방 갈 거예요. 내일 그렇게 해드리고 모레 금요일 날은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 보고 잡는 거, 이게 추세와 타점 잡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3일 동안 한번 해볼게요. 말씀하세요. 그 트랜스퍼 이런 거 설명 들었고 샌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샌드기는. 샌드? 예. 샌드는 샌드위치 아니, 샌드위치. 여기 샌드는 뭐랜데? 샌드 보내는 거요? 송금 하는 거는 교재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참고하세요. 안 어려워요. 맞죠? 어려워요? 쉬워요. 교재 있어요. 교재 있고 내 거래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트랜스퍼 설명할 때 샌드에 대해서 설명해 줘. 좀 더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 지갑이죠. 내 지갑이 거래소고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이거를 입금이라고 그랬어요. 입금은 영어로 디파짓. 하따 공부 더럽게 하는 놈이 영어를 쓰라니 완전. 출금은 withdraw. 이렇게. 근데 이제 withdraw라고 안 하고 send라고 돼 있는 경우도 봤어요. SEND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디파짓 말고 뭐라고 돼 있더라? 뭘 바꾸던데. 에드 펀드. 그렇죠. 바이낸스에서 이거를 애드 펀드 이렇게 바꿨어요. ADD가 뭔지 아세요?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ADD라고 불러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럼 약자고 add 더한다는 뜻이 더한다. add 펀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디파짓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이낸스에서 add 펀드라고 바꾸는 이유가 꼭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입금 받는 거를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에는 디파짓이라고 썼다가 지금은 용어를 바꿔놨더라고요. 위트로도 마찬가지. 위트로도 외부로만 보내는 거 말고 회원들끼리 보내는 것도 여기서 되니까 샌드라는 걸로 바꿔놓은 것 뿐인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송금이에요. 송금 보내는 거. 그 거래소에서 외부로 내보내냐, 외부에서 거래소로 가지고 내 거래소로 들어오느냐 이건데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송금할 때 상대방의 뭘 알아야 돼요? 상대방 계좌번호 알아야 돼요. 계좌번호만 알면 보내요? 뭘 또 알아야 돼요? 은행 이름도 알아야 되죠. 이것만 알면 돼요? 상대방 이름. 예금주도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돈을 보내는 거예요. 믿고. 맞아요? 자, 코인 송금은 상대방의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느냐면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갑 주소예요. 지갑 주소. 그냥 줄여서 주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지갑 주소만 알면 보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어쨌든 보낼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거래소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합법화되고 있죠. 이 합법화라는 게 법률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 동안에는 무법 시대였어요. 무법. 법이 없었다고. 법이 없다가 점점 법의 저촉을 받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법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내에 은행 거래를, 그러니까 현금, 내가 은행으로 돈을 보내서 그게 거래소로 돈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래소가 몇 개 있어요. 몇 개예요? 아는 거 이름 불러보세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5군데예요. 이 5군데만이 현금을 넣고 현금을 뺄 수가 있어. 은행하고 제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래소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래소가 그 5개다. 나머지는요? 무법이라니까. 거기는 불법이 아니에요. 무법이야. 불법하고 무법은 달라요? 네. 개념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절세하고 탈세는 달라요. 절세는 해야 돼. 탈세는 절대 안 돼. 달라요. 자, 합법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트래블 룰이라는 게 생겼어요. 트래블 룰이 뭐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해외 제3자 송금 시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라는 규정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외 제3자 송금 시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트래블 룰이에요. 자, 그러면 해외라는 걸 알아야죠. 해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3자인지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거래소 이름을 알아야 되네. 그동안에는 거래소명 몰라도 됐다니까요. 그리고 제3자인지 알아야 되니까 수취인명, 그러니까 예금주, 속칭. 예금주라고 하면 좀 그러네. 예금이 아니까. 계좌주. 이걸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게 탈중앙화, 그러니까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속칭 아나키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제 정부 통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입력해서 송금하면 돼요. 예? 실제로 이제 저한테 송금해 보시면 돼요.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